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해서 일어나기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고 할 때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셨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약 73%가 만성 허리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넘는 분들이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허리 통증의 80% 이상이 사실은 잘못된 자세나 운동 부족, 그리고 근육의 긴장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에 가서 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허리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스트레칭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 동작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스트레칭들은 물리치료 전문가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동작들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고 침대나 바닥에서 편안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서 당장 오늘부터 하루에 딱 10분씩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단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스트레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허리가 왜 아픈지 그 원인부터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 허리는 의학 용어로 요추라고 부르는 5개의 허리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추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그냥 허리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허리뼈들 사이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쿠션 같은 조직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쿠션이 탱탱하고 튼튼해서 웬만한 충격도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쿠션이 점점 말라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스펀지가 딱딱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무리를 해도 허리에 통증이 생기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뼈와 디스크만으로는 우리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허리 주변에는 복근, 등 근육,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등 정말 많은 근육들이 허리를 감싸고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하고 유연하면 허리뼈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 근육들이 약하거나 뭉쳐 있으면 모든 부담이 허리뼈로 집중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해결하려면 약해진 근육은 강화시키고 뭉친 근육은 풀어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이 허리 통증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오래 앉아 계시다 보면 허리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게다가 앉아 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서 있을 때보다 1.5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오래 있으면 특정 근육만 과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근육들이 뭉치고 긴장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고 회복도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모든 원인들이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도 생기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허리 통증 환자들이 12주 동안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했더니 통증이 평균 58% 감소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스트레칭의 힘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매트나 담요 같은 걸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딱딱한 바닥보다는 약간 쿠션이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무릎이나 엉덩이가 덜 아프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절대 통증을 참으면서까지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고, 만약 날카로운 통증이나 찌릿한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고통이 아니라 시원함을 느끼기 위한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기본 스트레칭 5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작들은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동작들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강도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 아래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완전히 붙여줍니다.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너무 많이 떠 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양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감싸 안아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반대쪽 다리는 그대로 바닥에 편안하게 두시면 됩니다. 무릎을 당길 때 허리 아래쪽이 시원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주세요. 숨을 쉴 때마다 근육이 조금씩 더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해주세요. 시간이 되셨으면 천천히 다리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고 이번에는 왼쪽 무릎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할 때와 똑같이 양손으로 왼쪽 무릎을 감싸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왼쪽도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한 다음에 이번에는 양쪽 무릎을 동시에 가슴으로 당겨보겠습니다. 양손으로 두 무릎을 모두 감싸 안고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머리를 들어서 무릎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머리와 어깨는 편안하게 바닥에 두신 채로 무릎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허리 전체가 둥글게 말리면서 척추 전체가 부드럽게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해주세요. 이 동작의 좋은 점은 누워서 하기 때문에 허리에 체중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한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해주셔도 좋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해주시면 하루 종일 쌓인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고양이와 소자세입니다. 이 동작은 척추 전체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허리 주변 근육들을 골고루 자극해줍니다. 이번에는 네발 기기 자세로 시작합니다. 손바닥은 어깨 바로 아래에, 무릎은 엉덩이 바로 아래에 오도록 위치를 잡아주세요. 손가락은 넓게 펴서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주시고요. 준비 자세가 되셨으면 먼저 고양이 자세부터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 올려주세요.
마치 고양이가 기지개를 켤 때처럼 등을 최대한 하늘 쪽으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때 턱은 가슴 쪽으로 당기고 배꼽은 척추 쪽으로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등이 최대한 둥글게 말렸다 싶으면 그 자세를 5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때 등 전체, 특히 허리 부분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이제 반대로 소자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번에는 등을 아래로 푹 꺼뜨려 주세요. 배가 바닥 쪽으로 내려가고 가슴은 앞으로 활짝 펴지면서 고개는 천천히 위를 바라봅니다. 소가 울음소리를 낼 때처럼 목을 길게 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자세도 역시 5초 정도 유지해 주세요. 허리가 부드럽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척추 앞쪽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양이 자세와 소 자세를 번갈아 가면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고양이, 소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동작과 호흡을 함께 맞춰주는 겁니다. 내쉴 때 고양이, 들이마실 때 소 자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작이 어색하고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 점점 척추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억지로 크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척추의 모든 마디마디를 골고루 움직여주기 때문에 굳어있던 척추를 깨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뻣뻣할 때 해주시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 자세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지탱해주는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다시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완전히 붙입니다. 이때 발과 발 사이는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 발끝은 정면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팔은 몸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세요. 이때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겁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는 허리부터 들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부터 천천히 떼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엉덩이를 들어 올렸을 때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 너무 높이 들어 올리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면 오히려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편안하게 일직선을 만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5초 정도 유지한 다음에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척추를 하나하나 바닥에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내려주세요. 이 동작을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회 정도만 하시다가 점점 익숙해지면 횟수를 늘려가시면 돼요. 이 동작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허리에만 힘을 주지 마시고 엉덩이 근육을 꽉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둘째,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거나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일직선을 유지해 주세요. 셋째, 목과 어깨에 불필요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이 브릿지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는 정말 뛰어납니다. 허리를 지탱해주는 엉덩이, 근육과 코어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주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엉덩이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허리 통증을 겪을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동작은 누워서 하는 척추 비틀기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척추 주변의 깊은 근육들을 풀어주고 척추의 회전 운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옆으로 쭉 펴서 T자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도록 하시고요. 이제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 다음 그 무릎을 천천히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이때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가볍게 눌러주면서
바닥 쪽으로 내려주세요. 완전히 바닥에 닿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지점까지만 내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고개는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허리와 등 옆쪽이 시원하게 당겨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때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바닥에 붙여두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어깨가 많이 떠오를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유연해집니다. 이 자세를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이완되면 조금씩 더 깊이 비틀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 되셨으면 천천히 무릎을 다시 중앙으로 가져오고 이번에는 반대쪽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가슴으로 당긴 다음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눌러주고 고개는 왼쪽으로 돌립니다. 이것도 역시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해주세요. 이 비틀기 동작은 특히 허리 양쪽 옆구리 근육을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비트는 동작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옆구리 근육들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작으로 그런 근육들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단, 이 동작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해서 억지로 비틀지 마세요. 특히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틀 때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나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시고 동작의 범위를 줄이시거나 건너뛰셔도 됩니다. 5번째 동작은 요가의 I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와 등 전체를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휴식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엉덩이를 발 뒤꿈치 위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무릎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도 되고 붙여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편안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세요.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쿠션이나 접은 담요를 밑에 받쳐주셔도 좋습니다. 이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몸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겁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의 힘도 빼고 특히 허리의 긴장을 완전히 놓아버리세요. 중력에 몸을 맡긴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가라앉으세요.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깊게 호흡해 주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등과 허리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고 숨을 내쉴 때 몸이 조금씩 더 이완되는 걸 느껴보세요. 이 자세는 1분에서 3분 정도 편안하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제한은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오래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하고 나면 허리가 정말 시원해진다고 말씀하세요. I 자세는 단순히 몸만 이완시켜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와 긴장도 풀어줍니다. 하루 종일 쌓인 정신적 피로까지 함께 날려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 자세를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 아래에 접은 수건이나 쿠션을 받쳐주시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엉덩이가 발 뒤꿈치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그 사이에 쿠션을 넣어주셔도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스트레칭 5가지였습니다. 이 5가지 동작만 매일 해주셔도 허리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전체를 다 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익숙해지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배운 동작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 두 번째는 고양이 마이너스 소 자세, 세 번째는 엉덩이 들어 올리기, 네 번째는 비틀기 스트레칭, 5번째는 I 자세였습니다. 각 동작의 순서를 외우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 동작에 익숙해지셨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심화 스트레칭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동작들은 기본 동작보다는 조금 더 큰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효과도 뛰어납니다. 본인의 컨디션을 잘 살펴보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전해 보세요. 여섯 번째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 옆쪽을 깊이 있게 풀어주는 다리 교차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오른쪽 다리를 쭉 펴주세요. 그리고 왼쪽 다리를 구부려서 왼쪽 발을 오른쪽 무릎 바깥쪽 바닥에 놓습니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를 넘어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감싸 안듯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왼손은 뒤쪽 바닥에 짚어주세요. 상체를 왼쪽으로 천천히 비틀어 주는데 이때 척추를 길게 세운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곧게 유지하면서 비틀어 줍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왼쪽 엉덩이와 허리 옆쪽이 시원하게 당겨지는 걸 느껴보세요. 30초 정도 유지한 다음 천천히 풀어주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 깊은 곳에 있는 근육들을 자극해주기 때문에 좌골신경통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의 굳어있는 엉덩이를 풀어주는데도 효과적이에요. 일곱 번째 동작은 벽을 이용해서 다리를 올리는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다리의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벽 옆에 누워서 엉덩이를 벽에 최대한 붙여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벽에 쭉 올려서 세워줍니다. 팔은 편안하게 옆으로 벌리거나 배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 자세에서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3분에서 5분 정도 있어주세요. 처음에는 다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편안해집니다. 만약 다리가 너무 당기면 엉덩이를 벽에서 조금 떼어내셔도 괜찮습니다. 또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으면 살짝 구부려진 상태로 있으셔도 돼요. 완벽한 자세보다는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특히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하루 종일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쏠렸던 혈액이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거든요. 다리도 가벼워지고 허리 부담도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 동작은 서서 하는 앞으로 숙이기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 뒤쪽과 다리 뒤쪽을 동시에 풀어줍니다.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주세요. 무릎은 살짝만 구부려서 고정시키지 말고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때 허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골반이 앞으로 접히듯이 숙이는 겁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리고 머리와 목도 중력에 맡겨서 편안하게 늘어뜨려 주세요. 손이 바닥에 닿으면 좋지만 닿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는 곳까지만 내려가세요. 억지로 손을 바닥에 대려고 무릎을 펴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이 자세를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해 주세요.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더 깊이 숙여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일어날 때는 무릎을 더 구부리고 손을 허벅지에 짚으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뻐근할 때 해주면 정말 시원합니다. 사무실에서도 의자 옆에 서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 동작은 엉덩이 깊은 근육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구부려 주세요. 오른쪽 무릎은 바깥쪽으로 벌어지고 발목은 왼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왼쪽 다리는 뒤로 쭉 펴주세요. 이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줍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이마를 바닥 쪽으로 가져가세요. 완전히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편안한 위치까지만 내려가시면 돼요.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오른쪽 엉덩이 깊은 곳이 강하게 당겨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1분 정도 유지한 다음 천천히 일어나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 동작은 좌골신경통이나 엉덩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뭉쳐 있으면 허리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이 동작으로 엉덩이를 풀어주면 허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 10번째 동작은 척추를 길게 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오른팔을 앞으로 쭉 뻗고 동시에 왼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줍니다. 오른손 끝부터 왼발 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자세를 5초 정도 유지하면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때 허리가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곧게 유지하세요. 5초가 지나면 천천히 내려놓고 이번에는 반대로 왼팔과 오른다리를 뻗어줍니다. 이것도 5초 유지하고요.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10회씩 반복해줍니다.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균형이 흔들리면 팔과 다리를 조금만 들어 올리셔도 돼요. 높이보다는 척추를 곧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과 등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줍니다. 또 균형 감각도 함께 기를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심화 스트레칭 5가지였습니다. 이 동작들은 기본 동작에 비해 조금 더 큰 움직임이 필요하고 근력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기본 동작을 2주 정도 꾸준히 하신 다음에 시도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심화 동작을 정리해 볼까요? 6번째는 다리 교차 스트레칭, 7번째는 벽을 이용한 다리 올리기, 8번째는 서서 하는 정굴 스트레칭, 9번째는 엉덩이 근육 깊이 스트레칭, 10번째는 척추 펴기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자, 이제 스트레칭 동작들은 모두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스트레칭을 해도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무리를 주는 습관을 계속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앉는 자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앉아서 보냅니다. 식사할 때도 앉고, 텔레비전 볼 때도 앉고, 책 읽을 때도 앉죠. 그래서 앉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앉으려면 먼저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엉덩이를 등받이에 완전히 붙여주세요. 그리고 발바닥은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합니다. 만약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발받침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는 약간의 S자, 곡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꼿꼿하게 세우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구부정하게 있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의자 등받이가 허리를 잘 받쳐주지 못하면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허리 뒤에 받쳐주세요. 어깨는 귀 바로 위에 오도록 하고 턱은 가볍게 당겨줍니다. 목이 앞으로 빠지면 허리에도 부담이 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30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꿔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오래 유지하면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 있을 때의 자세입니다. 서 있을 때는 양발의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야 합니다.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실어서 서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무릎은 살짝만 구부려서 너무 뻣뻣하게 펴지 않도록 합니다. 배에는 가볍게 힘을 주어서 골반이 앞으로 너무 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어깨는 뒤로 살짝 당기되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오래 서 있어야 할 때는 한쪽 발을 낮은 받침대나 계단 위에 올려놓으면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당바 같은 데 가면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를 다치는 이유가 바로 물건을 잘못 들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절대로 허리를 구부려서 들면 안 됩니다.
대신 물건 가까이 가서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자세에서 들어 올려야 합니다. 이때 허리는 곧게 유지하고 다리 힘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물건을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팔을 쭉 뻗어서 들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비틀지 마세요. 방향을 바꿔야 하면 발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만약 물건이 정말 무겁다면 혼자 들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카트 같은 도구를 사용하세요. 젊었을 때는 혼자 다 들 수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무리하다가 허리를 다치면 회복하는데 훨씬 오래 걸려요. 잠잘 때의 자세도 허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겁니다. 이때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워주면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바로 누워서 자는 걸 선호하신다면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주세요. 그러면 허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과 허리에 가장 좋지 않으니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트리스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척추를 제대로 지탱해주지 못하고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압력이 집중됩니다.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몸의 곡선을 받쳐주는 매트리스가 이상적입니다. 만약 매트리스를 바꾸기 어려우면 매트리스 위에 토퍼를 깔아서 조절할 수도 있어요.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과도하게 꺾이고 이것이 허리까지 영향을 줍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이제 스트레칭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은 한 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 루틴으로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 1분, 고양이 마이너스 소 자세 5회, 그리고 간단하게 전신을 쭉 펴주는 동작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는 동안 굳어있던 근육을 깨워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오후에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상체를 좌우로 비틀어 주거나 어깨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5분 정도 걸어주세요. 저녁에는 오늘 배운 기본 스트레칭 5가지를 천천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특히 저녁 스트레칭은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직전에 하면 오히려 각성되어서 잠들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주말에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심화 스트레칭까지 해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 날씨가 좋으면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허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외에도 허리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대표적이죠. 수영이나 수중 걷기는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걷기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들이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영양 측면에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 멸치,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니까 날씨 좋은 날 산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척추 사이의 디스크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디스크가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체중은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배가 나온 경우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허리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허리 건강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허리 통증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특히 어깨와 목 그리고 허리 주변 근육이 뭉치게 되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근육 긴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허리 건강에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 등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배운 스트레칭 자체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모든 허리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첫째, 다리로 뻗치는 심한 통증이나 저림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심하게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디스크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둘째, 대소변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신호이니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셋째,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휴식을 취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넷째, 갑작스럽게 체중이 감소하거나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칭과 생활 습관 개선을 4주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참거나 민간요법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의료적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허리 통증을 위한 스트레칭과 생활 습관에 대해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아마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배운 10가지 스트레칭을 내일부터 매일 다 하겠다고 결심하시면 사실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첫 주에는 기본 스트레칭 5가지 중에서 딱 3가지만 선택해서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 1분, 고양이 마이너스 소 자세 5회, 아이 자세 1분, 이렇게 총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 해보시고 몸이 적응되면 그 다음 주에 하나씩 더 추가해 나가세요. 천천히 가는 게 빠른 겁니다. 오래 지속하는 게 중요하지 한 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칭을 습관으로 만드는 비결은 기존 습관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바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저녁 뉴스 보기 전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따로 시간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되는 거죠. 처음 3주 정도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달력에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을 한 날에는 체크 표시를 해두세요. 체크 표시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뿌듯하고 중간에 끊기지 않으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간단하게 적어두세요. 허리 통증이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불편한지, 오래 앉아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같은 거요. 그리고 2주마다 같은 항목을 다시 평가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덜 뻐근하다든지, 통증이 10점에서 8점으로 줄었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확인하면
아,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고 계속할 동기가 됩니다.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칭 자세를 취한 사진을 찍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연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구에게 오늘 배운 스트레칭을 알려주고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면서 하면 재미도 있고 의지도 생깁니다. 오늘 스트레칭 했니 안 했니 서로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는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약속이 있으면 지키게 되거든요.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으니까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 응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스트레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세요. 요가 매트나 담요를 항상 같은 자리에 두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게 해두는 겁니다. 스트레칭할 때 듣기 좋은 음악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훨씬 집중도 잘 되고 스트레칭 자체가 힐링 타임이 됩니다. 또 거울 앞에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자세를 확인하면서 할 수 있어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중간에 며칠씩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거나 아프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이유로요.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못한 날들에 대한 죄책감은 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하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80%만 지키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7일 중 5일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자세가 맞는지 확신이 안 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물리치료사나 요가 강사에게 몇 번이라도 개인 레슨을 받으면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 전문가에게 자세를 체크받으면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조언도 받을 수 있고요. 요즘은 동네마다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스트레칭 강좌를 많이 운영합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비슷한 또래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겁니다. 스트레칭의 효과는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2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지고 하루 종일 허리 통증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 갈 일도 줄어들고 진통제 먹을 일도 줄어들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스트레칭 습관을 만들어두면 나이가 더 들어서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와 뛰어놀 수도 있고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허리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하루 10분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셨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로 허리 건강에 관심이 많고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허리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이해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약해지고 근육이 긴장하거나 약해져서 통증이 생긴다는 걸 배웠죠. 하지만 이런 통증의 대부분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 스트레칭 5가지를 배웠습니다.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
고양이 마이너스 소 자세, 엉덩이 들어 올리기, 비틀기 스트레칭, 아이 자세였죠. 이 동작들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심화 스트레칭 5가지도 알려드렸습니다. 다리 교차 스트레칭, 벽을 이용한 다리 올리기, 서서 하는 정굴 스트레칭, 엉덩이, 근육 깊이 스트레칭, 척추 펴기 스트레칭이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실용적인 팁들도 배웠습니다. 올바른 앉는 자세, 서는 자세, 물건 들어 올리는 방법, 잠자는 자세까지요. 스트레칭만큼이나 이런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동기부여와 실천 전략도 함께 나눴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습관으로 만들고 변화를 기록하고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처음에는 기본 스트레칭 중에서 딱 3가지만 5분 동안 해보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조금 덜 뻐근하거나 하루가 끝날 때 허리가 덜 피곤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계속할 힘을 줄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실 거예요. 허리 때문에 포기했던 활동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손자, 손녀와 더 많이 놀아줄 수 있고, 여행도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동작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허리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10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